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많이 진행해도 면도 라인은 제모가 안 된 경우가 있으시죠? 다시 털이 자라지 않게 만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제모하세요. 그래서 레이저 제모는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흰 털이 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뷰티스트 니원 뷰티스 닥터의 김가을 유영진입니다. 오늘은 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모에 이용하는 레이저의 종류, 털들에 따라서 어떻게 레이저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제모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이저로 홍조 치료를 한다든지 색소 치료를 할 때 간혹 가다가 제모가 같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제모의 원리가 있는데요. 털에 있는 멜라닌입니다. 우리가 색소 치료를 한다는 거는 멜라닌을 뺀다는 거고, 제모를 한다는 것도 털에 있는 멜라닌의 에너지가 흡수되어 제모가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왁싱을 한다든지 면도를 한다든지 털을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과 제모의 차이점이 아주 큰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털을 직접 뽑는 경우에는 털을 만드는 이제 스템셀이라고 표현을 하는 줄기세포를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에 뽑는 곳에서 다시 털이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레이저 제모를 이용을 하면은 저희가 영구 제모라고 표현을 하죠. 다시 털이 자라지 않게 만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흰 털이 있을 때는 제모가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색소라든지 털이라든지 멜라닌이 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보이는 건데, 그 검정색이 없는 흰 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제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제모는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흰 털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제모를 하시면 흰 털만 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레이저가 제모에 더 효과적이고 좀 더 통증이 덜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 게 있을까요? 먼저 레이저 종류를 나눌 때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레이저가 들어가는 깊이인 파장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이저가 언제 나왔는지, 최신에 나왔는지, 예전에 나왔는지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 나왔는지, 최신에 나왔는지가 중요하냐면, 레이저 제모를 하면서 생겼던 불편함, 그리고 애로사항들을 고쳐서 나온 것들이 최신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최신 제품들은 그래서 통증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 파장이라고 말하는 레이저의 깊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레이저는 파장이 조금씩 길어질수록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레이저 중에서 어떤 거는 조금 얕게 들어가고 어떤 게 조금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제모가 잘 돼도 인중이라든지 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많이 진행해도 면도 라인은 제모가 안 된 경우가 있으시죠? 다른 털들에 비해서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깊게 박혀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아까 말씀해 주신 스템셀, 얘네들도 깊게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제모가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제모를 할 때는 파장이 깊은 것도 사용을 해야 되고 파장이 중간 것도 사용을 해서 깊이에 맞춘 다각화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 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 파장의 레이저를 동시에 구현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레이저 장비의 기술력,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과도 큰 연관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파장을 동시에 보여주는 레이저는 금액대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아포지라는 레이저를 많이 쓰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고가 라인으로는 젠틀맥스라는 레이저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라는 레이저가 모든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 통증이 적은 레이저라고 할 수는 있고요. 단점은 가격이죠, 가격. 그쵸. 네, 장비의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소모되는 소모품, 이제 쿨링 가스가 있기 때문에 비용과 효과를 따져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모가 가능한 부분이 요새 얼굴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이런 미간이라든지 아니면 눈썹 라인, 그리고 뭐 이마, 그리고 광대 이런 부분들까지 제모가 가능하다 보니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제모를 이제 하시다 보면 몇 번 정도 해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20번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5번만 했는데 효과가 있다.
그 시술자에 따라서 그리고 시술한 장비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 그리고 털의 종류라고 하죠. 그 사람의 털이 얼마나 깊게 있는지 얼마나 얕게 있는지 모근의 강도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딱 몇 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보면은 대충 한 5번에서 10번 정도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보다 모근이 굉장히 굵고 억센 분들은 10번 이상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제모를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은 털이 아예 안 난다라는 표현보다 군데군데 몇 개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타겟이 안 된 애들입니다. 처음에 굵었을 때 개선되는 정도와 얇았을 때 개선되는 정도가 좀 달라요. 굵은 털을 타겟으로 에너지를 조절을 하다 보면은 금방 개선이 되는 게 있는데 그 에너지로 계속 지속을 하게 되면은 얇은 애들은 더 이상 개선이 없어요. 그럴 땐 에너지를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진행되지 않고 일률적인 에너지로 쭉 진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이제 5번에서 10번 사이에 대부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통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김가을 원장님도 그렇고 아파서 제모를 잘 못 받았어요. 굉장히 아픕니다. 저희가 항상 남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남자분들이 할 수 있는 시술 중에 제일 아픈 거 1등이 남자는 제모, 여자분들은 피부에다 하는 리쥬란 같은 주사들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구입하게 된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의 최고 장점이 있죠. 혹시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는 이전에 했던 제모 기계랑 통증 차원에서는 차원이 달라요. 이전에는 통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제모를 못하게 됐는데 이번에 받아봤을 때는 통증이 정말 많이 경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원장님? 저 원래는 진짜 불로 지지는 느낌이거든요, 제모를 하면은. 근데 이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는 DCD 쿨링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레이저를 쏠 때에 맞춰서 쿨링 가스가 분사가 돼요. 그 해당 부위의 온도를 급격하게 낮추기 때문에 통증도 줄이고 화상의 위험성도 훨씬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모라는 거는 결국에는 통증 때문에 사람들이 제모 받는 걸 어려워하시는데요. 꼬집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꼬집게 되면은 통증도 당연히 오래 가겠죠. 그래서 제모를 할 때는 제모를 하는 속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모가 만약에 1분, 2분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그만큼 아픈 시간도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속도가 빨리 나갈 수 있는 레이저가 역시 좋은 레이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치크림을 바르게 되면 보통 한 2-30분 정도 바르게 되는데요. 한 20분 정도 발랐을 때 통증은 한 30% 정도 경감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통증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주사를 이용해서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나는 진짜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 하면은 신경 마취라는 거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인중 부위에 있는 털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70-80% 이상 감소시킨 채로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모를 받기 위해서 면도를 하고 오시잖아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나요? 저희는 주로 내원하기 하루에서 이틀 전을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모낭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당일에 면도를 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미세한 피부 손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살고 있는 균들이 레이저 후에 침투해서 모낭염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간혹 가다가 수염이 너무 빨리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면도를 하면 저녁에 산적이 돼. 털이 너무 길면은 에너지가 이제 바깥쪽으로 들어가면서 피부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 올라온 정도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일에 면도를 하고 내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제모 후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모를 진행하신 부분에 손에 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손에 대기 시작하시면은 손에 있는 균들 그리고 여기에 상처받은 조직들 합쳐지면서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모낭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절대 손대지 마시고 그리고 며칠간은 면도하지 마세요. 적어도 3일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제모가 끝나면은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처방을 좀 해드려요. 스테로이드가 조금 포함된 크림을 드리게 되는데 그 크림은 한 3일 정도 하루에 2번 아주 소량만 도포를 해주시면은 모낭염의 위험을 훨씬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모만 해도 남자분들은 인상이 확 바뀝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1번 시술이 제모예요. 거뭇거뭇한 자국을 지우면은 나이가 10년은 어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드름 나는 분들 제모 하셔야 됩니다. 이 턱라인에 제모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 면도하면서 생기는 그 아주 작은 미세한 상처들 얘네가 결국엔 여드름이 생기게 하는데 일조하거든요. 제모 하시면은 여드름 생기는 거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모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제모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 첫 번째는 깨끗하게 소독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꼼꼼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CD 쿨링을 이용해서 통증까지 경감한 그런 제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모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뷰티스 닥터의 김가을, 위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